안녕하세요. 안산 친절 매니저 김한선입니다. 오늘은 안산교육지원청과 함께 친절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친절에 대해 알아보고 민원 처리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안산교육지원청 친절교육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할 친절 탐구하기의 구성과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친절 교육을 하는 목적과 두 번째, 공무원 친절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며 세 번째로는 불친절 사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네 번째, 친절 서비스 마인드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민원 응대 방법 두 가지에 대해 탐구해 보고 마지막으로 OX 퀴즈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해마다 친절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친절 교육은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세를 확립하고 민원인들의 편익 증진을 통해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두 번째로는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민원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교직원들의 친절 마인드 함양과 민원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의 의무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변에서 공무원은 친절해야 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데요. 도대체 왜 공무원은 친절해야 하는 건가요? 친절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의무이고 이 내용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에서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친절 공정의 의무에는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어떠한 불친절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청 전화 불친절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산학교 교사인데요. 보내주신 공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공문 확인하셨다고요? 공문 확인하셨으면 전화 못 하셨을 텐데. 교육청에서는 취합만 하는 거예요. 공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문의드리는 건데 알려주실 수 없을까요? 공문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왜 그걸 선생님께 설명해 드려야 하는 거죠? 공문 내용으로 잘 알 수 없거나 궁금한 사항은 업무로 바쁘더라도 친절하게 해당 내용을 설명해 드렸다면 어땠을까요? 다음은 두 번째 사례 보시겠습니다. 아이와 함께 학교 후문으로 하교하는데 앞에 학생이 후문으로 나가는 걸 보고 개방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앞에 가보니 문이 열린 듯이 잠겨 있어 문고리를 잡고 열어보던 중 학교 관계자가 거기서 뭐 하는 짓입니까?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학교 출입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임은 이해가 됩니다만 자녀와 함께 있는 학부모에게 학교 관계자의 언행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세 번째, 불친절 사례입니다. 관내학교 스쿨뱅킹 인출 내용에 대한 문의를 위해 계좌에 찍힌 내용과 가정통신 문상의 금액이 달라 오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확인을 하고자 학교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실 직원은 퉁명스럽게 맞아요. 맞다니까요. 왜 못 믿으세요? 학교 직원은 제 말을 듣지도 않으려 하고 말도 중간에 자르고 너무 불친절했습니다. 이후로 재확인하려고 다시 행정실에 전화하자 아까 전화하셨던 그 어머님이세요? 직원은 목소리가 커졌고 말도 자르며 중간중간 한숨 쉬면서 얘기하였습니다. 기분 나쁘다고 말했음에도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친절하게 응대하며 학부모님의 오해와 궁금사항을 해결해 주셨으면 어땠을까요? 업무 담당자가 잘못한 게 없고 업무에 대해 다 알고 있어 문제 없겠지만 조금만 친절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우리 교육청에서 있었던 불친절 사례를 보았습니다. 친절 서비스 마인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친절 서비스 마인드는 친절과 친절 서비스, 그리고 민원을 대할 준비를 총칭하는 말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친절은 무엇인가요? 개개인이 생각하는 친절의 정의는 다르나
대체적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정성된 마음을 담아 응대함으로써 상대방이 편안하고 고맙게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절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봉사와 친절로 민원인이 만족해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도 기쁨과 보람, 성취감을 느끼는 것으로 민원인과 민원 처리자인 우리가 함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친절 서비스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이 미소를 띄우며 얘기할 때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지어보신 적 있으시죠? 제일 먼저 준비해야 하는 건 바로 미소와 함께하는 첫인상입니다. 남의 눈에 비춰진 나의 모습의 가장 핵심은 미소입니다. 미소는 민원인에게 편안함을, 호감과 친근함을, 마음의 평온함을 줍니다. 다음 준비 단계 알아볼까요? 미소로 맞이한 민원인에게 다음으로 눈에 띄는 건 단정한 몸가짐과 옷차림입니다. 첫인상과 함께 기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기본이 된답니다. 또한 이는 일의 성과와 직장 분위기를 결정하기도 하고 민원인에게는 호의와 존경을 연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준비 과정 알아볼까요? 마지막은 바른 자세와 동작입니다. 정중하게 그리고 가벼운 목례와 함께 시선은 눈에서 손으로 옮겨 다시 눈으로 시선을 처리합니다. 지금까지 민원인을 맞이하기 위한 친절 서비스 준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민원 응대 방법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민원 응대 방법 중 첫 번째, 방문 민원 응대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원인이 방문하여 여기저기 둘러보아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눈이 마주친 박주무관. 인사를 할까 말까, 안내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옆에 있던 김주무관이 앞으로 서둘러 나와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오셨어요? 상냥한 미소를 머금고 상대방의 눈을 응시하며 민원인의 목소리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민원 처리를 마친 김주무관은 허리를 굽혀 민원인을 배웅합니다. 그러던 중 다음 민원인이 들어오시고 박주무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또다시 안내할까 말까 고민하다 걱정하는 목소리로 어떻게 오셨냐고 퉁명스럽게 말을 겁니다. 민원인과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시선은 모니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직원이 친절 서비스가 준비된 직원인지 아시겠죠? 민원 응대하기 두 번째, 전화 민원 응대하는 방법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중하게 정확한 발음과 밝고 정중한 태도로 내용을 쉽고 만족할 수 있도록 응대하는 게 전화 응대 기본 원칙입니다. 다음은 전화 친절 응대 행동 요령에 대해 알아봅니다. 전화벨이 3회 울리기 전에 전화를 받고 인사말과 소속, 이름을 정확히 얘기하고 밝고 상냥한 목소리로 응대합니다. 통화 중에는 상대방의 내용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로 통화에 집중하며 이해하기 쉽고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합니다. 전화 민원 응대하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맞이 단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김한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유치원 입학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담당자는 김교육님이고 전화 연결시 끊어지면 전화번호 412-4620번으로 다시 한번 연락주세요. 담당자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김한산 주무관님이 전화 응대를 잘해주셨는데요. 이 밖에도 알아두어야 할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목소리는 밝게 발음은 명확하게 해야 하고 신호가 4번 이상 울리고 전화를 받았다면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옆자리 직원의 전화를 당겨받아 대신 전화를 받는 경우 대신 받았습니다. 경영지원과 김한산입니다. 하고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밝힙니다. 담당자가 부재 중일 경우 담당자가 부재 중이니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안내합니다. 민원인과 통화 중에 민원인을 기다리게 할 경우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통화 중에 민원인이 와서 기다릴 때에는 통화 중인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민원인에게 자리를 안내해주고 다시 고객과 통화를 이어갑니다. 상담 중 전화가 올 때는 상담 중인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한 후 죄송합니다만 지금 민원인과 상담 중입니다.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잠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상담을 이어가시면 됩니다.
민원인이 전화를 잘못 걸었을 경우 여기는 현장과 격리팀입니다. 전화가 잘못 연결된 것 같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경영지원과 전화번호는 620번입니다. 연결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당황하지 않고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화민원 응대 단계 알아봅니다. 민원인과 전화통화 시엔 집중하여 경청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고객의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민원인에게는 반드시 존댓말로 응대하며 쉬운 설명으로 적극적으로 응대합니다. 타 부서의 업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응대함이 좋습니다. 응대하는 태도는 긍정적인 어법과 정중한 언어나 경어를 사용하고 부드러운 화법을 씁니다. 필요시에는 메모하고 다시 한번 문의사항을 확인하며 대기 상황이 필요할 시에는 양해를 표현하고 모르는데요가 아닌 제가 잘 모르는 업무라 담당자를 찾아보겠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응대 단계에서 언급했던 호감화법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긍정을 나타낼 때는 네, 잘 알겠습니다. 부정을 답해야 하는 경우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장구가 필요할 때는 네, 그렇군요. 참 잘 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거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서두에 정말 죄송합니다만으로 시작합니다. 부탁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과를 드릴 때는 폐를 끼쳐 정말 죄송합니다. 겸양할 때엔 천만의 말씀입니다. 불문명한 답변을 드릴 땐 아직은 뭐뭐입니다만 등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종료 단계입니다. 용무가 끝나고 끊기 전에는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지 한 번 더 물어보고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항상 건강하십시오 등 특색 있는 인사말을 사용하여 부드러운 끝맺음을 합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기에 앞서 버튼을 눌러 종료시키고 상대방이 전화를 끊은 후 전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도중 민원인에게 동료와의 대화가 들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마무리 인사가 끝나면 종료 버튼을 눌러 대화를 마치고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지금까지 친절과 친절 서비스, 민원 응대 방법 등에 대해 탐구해 보았는데요. 이제 민원 응대하기 어렵지 않으시겠죠? 민원인은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도 민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민원인이라면 어떨까 고민해보는 것도 친절을 실천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OX 퀴즈입니다. 세 문제를 준비했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동영상의 정지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 QR코드로 접속하여 문제의 정답과 인적사항을 보내주세요. 자동으로 교육 이수로 처리됩니다. 친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현재에 해당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옛 선조와 의인, 탈무드 등에서도 친절에 대해 언급되고 있는데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지속적인 친절로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태양이 얼음을 녹이듯 친절은 오해, 불신, 적대감을 없애는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율곡 선생님은 친절행, 악인도 정복할 수 있다. 고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정신적 지주가 된 탈무드에는 똑똑하기보다는 친절한 편이 낫다. 라고 할 만큼 친절을 중요시했고 이와쿠니 시장은 장사꾼이 불친절해 가게가 망했다면 그건 개인의 문제지만 공무원이 불친절하면 그건 국가의 문제다. 라고 공무원 친절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친절한 안산은 물론이고 더욱 화목하고 행복한 안산 가족을 위해 힘내주시면 어떨까요? 이번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동영상 교육으로 진행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